가장 많이 들어봤을 건데 몸에 힘 빼세요 입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틈새 사이로 파고드는 수영 지식, 틈새 수영의 틈새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하면서 자세가 틀어지는 이유, 그 원인을 만들고 있는 잘못된 오해 탑 7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은 여러분이 수영을 망치는 가장 큰 범인입니다. 연습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이 오해만 바로 잡으면 수영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7위는 팔을 더 세게 젓는 게 속도를 낸다 라는 오해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세게 저으면 빨리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기초반이나 처음 왔을 때 엄청 힘을 많이 줘서 나가려고 세게 젓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속에서 중요한 거는 힘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물을 밀어내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뭐 옆으로 밀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물을 정확히 뒤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손이 다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목이 꺾인다든지, 그렇게 힘을 세게 줘봤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세게 밀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물이 흐트러질 수 있고요, 기포도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힘든데 속도는 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상위 수영 선수들을 보면 힘 절반에 물을 잘 잡는 감각으로 속도를 냅니다. 즉 팔은 세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밀 때는 처음부터 세게 밀어주기보다는 그 물을 천천히 밀었을 때도 정확하게 손 모양을 만들고, 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 손바닥이랑 손가락에, 그 다음에 이 전완근에 이 물 감각을 느끼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6번째, 킥을 세게 차면 몸이 뜬다 입니다. 킥을 세게 차는 건 몸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몸을 띄우는 건 이 스트림라인과 머리의 위치, 그 다음에 이 체중의 분배입니다. 킥을 세게 차면 오히려 하체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릎을 많이 접어서 세게 차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바로 초보자들이 세게 차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킥은 추진력도 있겠지만 리듬과 몸의 균형 유지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5번째, 머리는 최대한 들어야 숨쉬기가 편하다. 많은 분들이 호흡할 때 머리를 많이 들어버리는 이 습관은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옆으로 숨쉬기 할 때 머리를 많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머리를 들게 되면 하체 쪽이 내려가고, 이 골반이 내려가게 되면 저항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렇게 저항을 맞은 상태에서 팔다리를 저어봤자 팔과 킥이 더 힘들어지겠죠. 자유형하면서 옆으로 숨쉬기를 하겠지만 머리는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해준다. 그리고 신경 쓸 부분은 왼쪽 귀가 물 밖으로 안 나오고 좀 머리가 일어난 느낌이 나면 옆으로 숨쉬기 하면서 이 정수리 부분을 좀 눌러서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일어난 느낌보다는 좀 누워져 있다는 느낌. 궁극적으로는 이 옆으로 숨쉬기 하면서 이 한쪽 물안경은 물속에 잠긴 상태를 유지하면 머리가 회전만 된 거기 때문에 하체 쪽이 가라앉지 않게 되겠죠. 자, 4번째는 팔을 길게 뻗으면 무조건 좋다입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팔을 길게 뻗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힘이 잔뜩 들어간 긴 팔은 오히려 속도를 끌어내리는 주범입니다. 팔을 뻗으면서 앞에 있는 팔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그리고 힘이 잔뜩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자유형하면서 롤링 할 때도 이게 굳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자유형이 아니고 되게 딱딱한 자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팔은 부드럽게 펼쳐진 느낌, 이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팔이 길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는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건데 몸에 힘 빼세요 입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몸에 힘은 빼야 하지만 코어는 잡아야 됩니다. 이 복부의 압력까지 빼버리면은 이 허리가 꺾여버리거나 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는 건 맞지만 이 코어에는 긴장감을 유지하셔야지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짱짱한 자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어가 살아야지 수영이 삽니다. 자, 2번째는 평형은 동작을 크게 해야 잘 나간다 입니다. 평형은 큰 동작이 아니고 타이밍 운동입니다. 팔을 크게 벌리면 동작이 너무 커져 버리고요, 킥을 너무 크게 차버리면 시간적인 소모가 너무 큽니다. 결국 동작은 크지만 앞으로는 많이 나가지 않는 평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평형은 작지만 타이밍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자세는 많이 연습해야 좋아진다입니다.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큰 오해이기도 하죠. 많이만 한다고 절대 자세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수영하면 잘못된 감각이 몸에 저장되고 일정 수준에서 실력이 정체가 됩니다. 손으로 물을 밀어내는 감각, 롤링의 축, 스트림라인, 연습 방식이 물의 저항을 얼마나 덜 받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영하냐에 따라 수영 실력 성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수영 자세는 양이 아니라 질이 좋아진 상태에서 양을 많이 늘렸을 때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빠르게 오래 잘 수영하려면 힘보다는 효율, 킥보다는 스트림라인, 머리를 들어버리기보다는 정확한 옆으로 훅 자세, 큰 동작보다는 작더라도 정확한 동작, 양보다는 올바른 감각 연습. 이 원리를 이해하면 수영의 어느 종목이든 실력이 훅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들의 수영 실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에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